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성두현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 주제는 솔리드웍스 PDM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적합한 웨비나 청취 대상자분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사내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 중이신 분과 두 번째로는 설계 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계신 분, 예시를 들면 점점 늘어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어렵다거나 설계자들 간의 업무 협력이 어려우신 분, 그리고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DM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웨비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솔리드웍스 PDM의 특징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이는 창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원형 모양의 아이콘이 솔리드웍스 PDM 볼트의 아이콘입니다. 이 볼트는 간단하게 서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말로는 블루베리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윈도우즈 탐색기와 호환되는 UI입니다. 호환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융합된 U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축적 및 설계 협업에 대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는 수정을 하시고 다시 저장을 할 때 덮어쓰기 되면서 이전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는데 PDM에서는 이전 데이터도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설계 협업의 경우는 로컬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경우 파일을 열었을 때 읽기 전용으로 열리게 되면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실제 그 사용자가 누군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PDM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으로 설계 협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솔리드웍스 참조 호환성입니다.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어셈블리들도 이제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참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PDM 내부에서는 이러한 참조 문제로부터 굉장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단순 작업 해소입니다. 폴더 구조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일들을 변환을 할 때 3D 설계 파일을 스텝으로 변환하거나 도면 파일을 DWG 혹은 PDF로 변환을 할 때 이러한 단순 작업을 해소해 주는 데 있어서도 PDM의 큰 특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비전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리비전 관리에 대한 내용은 라이브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리드웍스 PDM 라이선스 구성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왼쪽의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윗장에서 말씀드린 솔리드웍스 PDM의 볼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CAD 에디터라는 라이센스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게 되면 좌우로 화살표가 있고 위아래로 체크 인, 아웃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CAD 에디터라는 라이센스는 수정 권한을 획득 및 반납하여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실제 설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컨트리뷰터, 즉 이제 관리자의 라이센스가 나와져 있는데 관리자는 실제 설계 데이터를 체크 인, 아웃 하지는 않고 PDM 내부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검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뷰어라고 되어져 있는데 뷰어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뭔가 관리하거나 수정을 한다기보다 데이터를 열람함으로써 활용하는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PDM의 이제 데이터 시트를 제가 몇 가지 기능만 추려서 제작을 해봤는데요. CAD 에디터, 컨트리뷰터, 뷰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CAD 에디터는 설계자의 권한으로서 컨트리뷰터와 비교를 했을 때 CAD의 이제 데이터를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리뷰터인데
컨트리뷰터는 말 그대로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권한만 빼고 거의 CAD 에디터와 유사한 라이센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어는 파일에 접근하고 파일을 활용하는 등 프린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체크아웃과 체크인에 대해 적어 두었는데요. 데이터를 체크아웃 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이 데이터를 서버에서 내가 수정 권한을 얻어서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체크인은 이제 수정이 다 완료가 된 파일을 다시 체크인을 해서 서버에 등록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이제 직접 PDM을 이용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라이브 데모의 진행 내용은 이제 창에 나오시는 것처럼 총 5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PDM의 시작, 즉 이제 UI 소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업로드, 세 번째는 파일명 일괄 변경, 네 번째는 워크플로우 리비전 관리, 마지막으로 BOM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가 직접 PDM을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웍스 PDM이 설치가 되면은 왼쪽에 이제 탐색기 창처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관리자 계정으로 우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PDM의 이제 UI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항상 사용하던 탐색기의 그러한 모습이죠. 폴더들이 있고, 폴더 이름이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속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PDM 내부의 폴더들을 보시게 되면은 총 5가지의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 지원부부터 마지막 사내 템플릿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이 기술 지원부와 기술 영업부 그리고 마케팅의 경우는 다른 부서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보여도 되지만 4번의 관리부의 경우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겠죠. 실제 회사의 사람들의 이제 개인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약간 금액적인 부분에 민감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일반 사원들에게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면은 꺼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앞서 로그인을 한 것처럼 지금은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모든 폴더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로그 오프를 하고 저희가 다시 이제 제 본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로그 오프를 하고 로그인을 할 때 다시 성두현 제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는 총 5개였던 폴더가 지금은 4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부가 사라졌죠. 이처럼 이제 PDM에서는 특정 폴더 혹은 특정 파일에 대해서 권한 등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회사의 뭐 기밀이 담긴 문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PDM에는 등록이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뜻으로 폴더나 파일들을 수정해서 설정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제가 속한 기술지원부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기술지원부에 들어오니까 프로젝트 폴더가 2개가 있습니다. 이제 뭐 D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HS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DS 폴더를 들어가서 실제 CAD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저희가 진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죠. PDM 내부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일단은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어셈블리를 하나 이제 예시 데이터에 어셈블리 하나 선택을 했는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PDM의 기능으로서 미리 보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 데이터를 열지 않고도 폴더단, 즉 이제 탐색기 창에서 폴더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카드인데 조금 창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름은 데이터 카드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제품명, 고객사, 뭐 후처리 이런 정보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정보는 솔리드웍스 상의 사용자 정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파일의 사용자 정의 속성을 탐색기 창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전 정보가 있고 BOM 정보가 있는데, 이 BOM 정보 또한 탐색기 창에서 솔리드웍스를 굳이 열지 않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포함과 이제 사용된 위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은 크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고요. 이제는 UI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협업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아까는 체크아웃에 대해서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그노 주임님께서 저희 파일 두 개를 체크아웃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봤을 때 그냥 체크아웃한 사람이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읽기 전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 로컬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는 읽기 전용으로 열리면 누가 연 거지 라는 이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PDM에서는 읽기 전용으로 열렸을 때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아직 수정 권한을 얻어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또 이제 저희 부서 김용만 차장님께서 파일을 체크아웃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도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누르고 한 가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사 이름을 하나 적어주고요. A가 엔지니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캐드로 하고, 진행자는 제 이름의 약자인 SDH를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눌렀는데 프로젝트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넣었던 이제 속성 정보들이 이제 연동이 되어서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게 되면 저는 그냥 프로젝트 생성이라는 기능을 하나 써서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 3개의 폴더는 물론 기술 지원 완료 안내서라는 서류가 워드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PDM에서 이제 템플릿이라는 기능인데, 이러한 특정 프로젝트 혹은 양식을 생성을 할 때 설계자들이 따로 이런 폴더 구조를 만든다던가, 뭐 문서를 옮긴다던가, 템플릿을 활용한다던가 할 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본연의 이제 설계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설계자분들은 뭔가 작업을 할 때 폴더를 새로 만들다던가, 문서 템플릿을 활용해서 뭐 저장을 하고 또 생성하고 이름 바꾸고 이런 거에 있어서 작업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CAD 데이터에 제가 직접 데이터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테스트 파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트가 열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장하기 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실제 설계를 하는 모습을 담는다기보다 PDM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설계 파트가 비교적 단조로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계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설계자는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파트를 만들고 이제 설계를 하고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탭 빌더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속성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PDM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PDM이 탐색기와 UI가 거의 혼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장을 할 때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장을 했던 방식처럼 그대로 경로를 지정하고 저장을 해주는 걸로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WB에서 CAD 데이터 쪽으로 해서 별다른 작업 없이 그냥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장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이 될 때 지금은 창에 데이터 카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카드가 뜨게 되는데,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탭 빌더로 미리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속성이 이미 다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중에 이 탭 빌더에 없는 파일의 경우는 추가할 때 뭐 여기서 정보를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고, 한데 저는 이미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서 저장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PDM 애드인 창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뭔가 저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파일을 딱 저장한 걸로도 끝낼 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체크인을 해서 파일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체크인을 눌러서 파일을 등록을 하고요. 최초 등록이라는 설명과 함께 체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파일은 솔리드웍스 PDM 서버에 완전히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의 상황에 저는 설계자로서 이 파일을 이제 PDM에 다 저장을 하고 이제 체크인을 해서 등록도 했는데 추가 작업을 하게 되거나 뭔가 변경이 일어날 때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체크아웃을 눌러서 체크아웃을 할 수도 있지만 탐색기 창에서 그냥 체크아웃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캐드 데이터인데 여기서 체크아웃을 하실 수도 있고 방금 보여드린 애드인 창에서도 체크아웃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아웃을 해서 저는 여기 두 번째 돌출 컷을 이제 30이라는 값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란에는 이제 D2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고 체크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일반적인 드라이브나 이런 PC에 덮어쓰기를 하듯이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전 데이터는 날아가게 됐었죠. 이전 데이터가 소멸이 되고 신규 데이터가 말 그대로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기존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게 됩니다. 지금 PDM 창에서 이 버전 내려받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바꿨던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초 등록을 눌러보시게 되면 파일을 미리 보기로 하고 있는데 50mm대 이미지로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제가 줄인 파트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줄어든 길이값이 줄어든 파트의 모습을 미리 보기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다시 최초 등록 상태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는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50mm였을 때의 데이터도 확인을 하고 이제 열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를 종료하고 어셈블리 단에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샘플 데이터를 단순히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PDM 내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체크인을 해야 완전히 서버에 등록이 되겠죠. 똑같이 설명은 이제 최초 등록으로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서버에 등록이 돼 이제 어셈블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BOM 또한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카드도 나와져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어셈블리 작업을 할 때 그 하위 이제 파트나 하위 어셈블리들이 솔리드웍스 내부가 아니라 탐색기 창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경로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은 참조들이 가끔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PDM 내부에서는 그런 작업이 이제 이름이 바뀌거나 파일 경로가 변경이 돼도 그대로 참조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미리 세팅을 해놓은 파일명 일괄 변경이라는 매크로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파트나 어셈블리 명칭이 모두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값으로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파일이 다 온전하게 열리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탐색기 창에서 파트 이름이나 이제 어셈블리 이름 혹은 경로를 바꾸게 되면 다시 이제 파일을 열 때 이 파일을 찾을 수 없음이라는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PDM 내부에 등록된 파일들이라면 이름이 변경이 돼도 그대로 물고 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재생성을 통해 변경된 파트 이름들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드릴 사항은 제가 이제 워크플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속성 변경이라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넣고 다시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다시 PT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왼쪽 상단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PDM 워크플로우란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설계자분들은 간단하게 PDM의 전자결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자결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창에 나오는 화면처럼 이제 설계 중이 있고 검토 중이 있고 승인이 있고 다시 뭐 편집 설계가 있고 이렇게 상태들이 나와져 있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화살표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자결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괜찮으십니다. 자, 이 워크플로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혼잡했던 데이터들의 정렬입니다. 각 상태별로 권한들을 부여해서 데이터들의 손상이나 변경을 이제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워크플로우별로 데이터들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팀원과의 원활한 협업입니다. 이게 금일의 데모는 저 혼자 그리고 한 대의 PC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협업에 대해서 100%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위쪽에 이제 검토 요청의 종 모양처럼 이런 알람이나 코멘트를 입력을 해서 그 사용자에게 이 파일이 전자결제를 타면은 뭐 전자결제가 타졌다 혹은 뭐 이거를 검토 바란다 라는 식으로 설계원들과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 반복 작업의 해소인데요. 이는 물론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템플릿도 있고 파일명 일괄 변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될 때 해당 단순 작업에 대한 설정을 걸어둬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전구 그림 옆에 자동 전환이라고 써져 있고, 솔리드웍스 도면은 DWG로, 솔리드웍스 어셈블리는 스텝 파일로 변경이 되게끔 써져 있는데, 이게 검토 중의 단계에서 승인으로 넘어갈 때, 즉 최종 승인 그 결제를 탈 때 이 자동 변환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이 자동 변환은 저는 이제 어셈블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시간이 조금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자 제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이 모두 검토 중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우클릭한 후 상태 변경 그리고 원하는 전자결제를 태우면 되는데, 참고로 이 스텝 변화는 따로 이제 탐색기 메뉴에서 빼놔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최종 승인을 눌러서 최종 승인으로 이제 전자결제를 태우도록 하고요. 설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변경이 되는데, 이제 아래쪽을 확대 드리는데, 이 변경이 될 때 솔리드웍스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변경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고 보시게 되면 스텝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스텝 파일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해당 데이터는 승인까지 모두 완료가 된 파트인데, 이게 이제는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편집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바라는데, 이제 설정을 입력하고 워크플로우를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계 중이 되는데, 저는 설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이 다 끝이 나고 이제
검토 바랍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워크플로우를 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자는 변경된 설계 내용을 확인을 하고 다시 최종 승인을 누르게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까지 데이터가 R01이었는데 R02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용자 정의 설정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파일명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런 파일명 바꾸는 것도 또 한 번의 작업 시간이 절약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리비전이 변경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했던 것처럼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R00부터 해서 R01, R02까지 리비전들도 버전별로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들어서 이제 01이 파일이 어떤 거였지? 라고 하면서 눌러서 확인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라이브로 리비전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윈도우즈 탐색기 UI라는 특징이 있고요. 설계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 없이 완전히 저희가 항상 사용하던 탐색기 창과 혼합된 UI를 활용하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이 큰 특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 축적 및 설계 협업입니다. 이제 데이터는 한번 덮어쓰기 하는 걸로 데이터가 손상이 되지 않고 설계 협업에 있어서도 누가 어디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등등을 확인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솔리드웍스 참조 호환성인데 PDM에 등록된 파일은 파일명이 변경이 되더라도 어셈블리 상에서 참조가 끊어지거나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에러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단순 작업 해서인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라이브를 하면서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폴더 구조들이 생성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일 속성이 자동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였습니다. 워크플로우를 하면서 스텝 어셈블리가 스텝 파일로 변경이 됐었죠. 세 번째는 이제 파일명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마지막 리비전 관리에서는 워크플로우에서 편집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리비전이 하나가 상승이 되고, 이를 물고 있던 파일명 또한 리비전 02로 변경이 된 거를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축적과 마찬가지로 이 리비전 또한 버전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추후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을 저희는 이제 오늘 데모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금일 솔리드웍스 PDM을 이제 데모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 현업과는 다소 다른 이제 이름과 속성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솔리드웍스 PDM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모를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